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권 친화 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충청남도가 지난달 충남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인권 도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삼열 충청남도 인권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에 4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 반년 정도 시간을 보내셨죠. 지난 6개월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 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더 다양한 인권 시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좀 제한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회의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는 가급적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대면 회의를 진행을 하고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최대한 도민들에게 인권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요. 이 충남인권위원회는 인권 도정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충청남도에서 행정이 우리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인권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그리고 각종 인권 시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심의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센터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또 살펴보고 또 이 독립성을 가지고 충남의 인권 행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도민들께서 인권을 보호를 잘 받고 계시는지 함께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인권 사각지대 또는 인권 취약계층인 분들이 계시죠. 청소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을 비롯해서 인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세밀하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총 69개 시행 과제를 설정을 해서 각종 실과별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부문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공부문 내에서도 인권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도 행정뿐만 아니라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단, 또 출자 출연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도 도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도 예산이 투여되는 각종 넓은 분야의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함께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역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개선책은 좀 잘 마련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일을 하면서
각종 상담과 또 진정 사건들을 접수받아서 우리 도 행정 내에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라든가 인권 침해 또는 차별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네. 또 행정기구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상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2018년에 보니까 22건이었는데 2019년에 36건, 2020년에 65건. 네. 작년에는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도민들께서도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던가 차별과 어떤 혐오에 노출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그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해서 침해당하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또 문제 제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점들을 유심히 보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우리 도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라든가 아산시라든가 이런 시단위에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점점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저상버스는 특히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고 또 휠체어가 탑승을 하면 안전고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운전자분들께서 충분히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장애인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셨는데 네. 저상버스가 왔는데 리프트 작동법을 운전자께서 모르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제 많은 불편들이 있고 네.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것이 그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과 또 일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재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충분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네. 이러한 교육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협력 논의들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이제 오셔서 어떤 행정의 편의를 이제 받으실 때 서비스를 받으실 때 공직에 계신 분들로부터 어떤 인격 침해적인 표현이라든가 모욕적인 이런 표현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들, 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께서 또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인권 친화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이라든가 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 또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이나 대책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 이런 게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 그게 좀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나 행정 등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인권위원회, 인권센터를 통해서 행정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도민들께서 직접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네. 적극적으로 또 해주셔야 되고 행정에 네. 이것이 반영돼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행정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도민들께서
어떤 문제를 당하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진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청남도 인권센터 전화번호가 네. 635-2339번입니다. 네. 041-635-2339 네. 또는 041-120번 하면 도청으로 연결되면 민원실에서도 인권센터를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네. 도민들께서 행정기관을 이용하시면서 특히 충남 도지사님의 지휘 하에 있는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주셔도 좋고 네.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인권체계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있어서 네. 또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역번호 당연히 042겠고요. 네. 472-9038.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러한 인권기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참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으시고 또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이제 연락처를 몇 가지 좀 알려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단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주변에 가까이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근데 또 지역사회에 좀 인권 친화 문화가 또 자리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권 교육 같은 게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그 인권 조례에도 4시간가량의 연간 4시간가량의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강제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인권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공무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실효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교육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인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역시 이 교육 과정에서도 인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도민 시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기 과정에서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공무원, 또 그리고 지역사회, 뭐 학교,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육이 지금 이뤄지곤 있지만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만큼 동시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도민들, 학생들도 참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도에서도 그 인권 주간 행사를 또 가을에 하기도 하고 또 도민 인권 지킴이단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직접 도 행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네. 도민 인권 지킴이단을 모집을 해서 네. 이분들이 또 인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지역, 우리 내 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의 침해의 문제가 있다면 네. 제보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7년, 18년 우리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죠. 네. 도민들 가운데에는 인권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나쁜 조례 아니냐
이것이 어떤 뭐 이슬람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런 오해 때문에 인권 행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책임,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의 뜻을 따라서 지방정부가 그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인권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혹시 어떤 장애인 분이 또는 어떤 여성이 어떤 그 인권 약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이러한 인권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네. 도민들께서 눈을 좀 부릅떠 주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충남인권위원회 올해 활동 계획도 더 있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도에서 인권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네. 또 개선할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별받지 않는 우리 충남의 지역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와 발맞춰서 저희들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위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도민 인권 지킴이단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한 뭐 성과나 올해 또 계획이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인권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충남 도민 인권 지킴이단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도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민 인권 지킴이단의 활동이 점점 더 좀 활성화되고 활발해져서 각 15개 시군별로 네. 이 도민들께서 함께 도의 인권 행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참여가 인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러한 그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민인권 지킴이단 활동에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도에서 정기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 신청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해서 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에서 공고를 할 때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역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선 충청남도에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권기본계획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들어서 인권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바라기는 올해 충남의 15개 시군 모든 시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또 지역에 적합한 네. 이런 인권시책들을 만들고 네. 이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것들을 점검하고 또 발전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행정이 또 인권 기구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하나 힘이 더해져서 우리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기를 저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지역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충남인권위원회의 활동,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